(13일) 개봉한 서은선 감독의 장편 영화 입봉작 훈련사는 매우 강렬하고 우아하고 정제되어 있지만 거친 에너지가 가득한 작품이었습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키려는 사람, 이를 호시탐탐 노리며 뒤엎으려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인정받고 보존하려는 5명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뒤바뀌는 재미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인상 깊었으며, 특히 저마다의 위치와 관계의 모순을 훈련사와 훈련이 필요한 반려견의 모습에 빗댄 것은 다소 직접적이나 충분히 그 문맥과 메시지의 타당성을 납득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반려견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스타 훈련사 하영, 살인죄로 복역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동생 소라, 묘한 긴장감 속에서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하영과 주변 인물들을 보여주는 연출은 급하진 않지만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볼만한 스릴러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작품 훈련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번 그렇듯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취직시켜줘. 여기 언니 거라며? 너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 알지? 훈련사. 반려견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걸로 모두의 인정을 받는 스타 훈련사 하영. 직접 꽤 커다란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도 자상한 작가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톱니바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추고 움직이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기라도 하듯, 하영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 매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를 무기로 통제하는데 능숙한 인물로 그려지죠. 그렇게 하영의 계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동생 소라죠. 차분하고 계산적인 하영과 달리 본능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소라의 등장에 당황하지만 마치 야생의 들개를 마주한 것처럼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 소라를 의도적으로 묶어둡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집 한켠에 방을 내어주고 자신의 훈련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소라의 말을 굳이 거절하지 않죠. 여느 들개가 그렇듯 활동 범위를 점차 줄이고 먹이와 훈련어를 동반하며 차츰 길들이듯, 겉으로 봤을 때 하영은 소라를 능숙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제 속에서 소라는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영의 남편 윤호에게 하영의 숨겨진 모습을 알려준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통제를 벗어나게끔 유도한 다음 훈련소 안에선 갖가지 트러블을 일으키며 철저히 통제 가능했던 하영의 울타리에 내부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렇게 생긴 균열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와 위치를 역전시키고 끌어내리며 결국 하영과 소라의 체스판에 장기말 같은 느낌을 만들죠. 잘 나가는 아내 옆에서 묘한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으로 통제되는 삶에 익숙해졌던 남편 윤호는 되려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소라의 훈련어 같은 자극과 도발에 스스로 목줄을 풀어버리고, 감정적이게 될 때마다 술에 의존하던 민경은 끝끝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며, 훈련소 직원 승재는 철저히 자신의 본능적 해소를 위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휘몰아치는 관계의 소용돌이에서 예전 훈련소를 탈출했던 두부를 다시 잡아들이고 오면서 점차 파국을 향해 가죠.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뭐라고? 동생 깜빵 가 있다고? 살인. 죽였다고 사람이. 하영과 소라의 전쟁에서 남편인 윤호, 훈련소 공동 창업자인 수의사 민경, 훈련소 직원 승재는 목줄을 두고 각기 다른 포지션에 머무르는 인물입니다. 윤호는 이미 목줄을 매인 지 오래지만 묘한 패배의식에 마음 한구석 이 목줄을 언제든지 벗어내고 싶은 인물. 민경은 훈련시설의 공동 창업자인 만큼 하영의 옆에서 함께 동등하게 목줄을 쥐고 통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인물. 승재는 하영을 향한 마음에 의해 스스로 도구로서 기능하고 그렇게 목줄에 매인 삶에 순응하는 인물이죠. 그렇기에 소라가 하영을 향한 카운터의 역할로 윤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하영의 옆에 있으면서도 그렇기에 잠재적인 불만과 모멸감을 가장 많이 응축한 인물.
하영과 소라 둘 사이의 과거를 더 극적으로 바라보며 새 소설의 소재로서 살을 붙인다면 하영의 어두운 과거를 까발리게 되고 내부부터 외부로 향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확실한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감을 잃은 작가이자 남편인 윤호인 것이죠. 그리고 소라가 윤호로 하여금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되려 하영이 반려견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하영이 반려견들을 훈련시킬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목줄을 세게 조였다 풀며 자극을 조절하고 훈련화에 따르면 간식을 주며 통제권을 가져온다면 소라는 반대로 처음부터 윤호에게 하영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던지며 목줄을 헐겁게 한 뒤 하영과는 반대의 행동과 말을 하며 자극을 조절하고 스스로 목줄을 풀도록 만들게 유도하죠. 이미 감옥에서 통제된 삶을 견뎌오기도 했고 하영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떤 통제의 경험을 느껴보기도 했기에 되려 그 울타리를 만드는 법도 뚫는 법도 소라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꼭 일부러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알아. 너 억울한 거. 정말 나 믿어? 배우들의 연기력은 분명 훌륭합니다. 목줄을 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의 하영을 연기한 최승윤 배우의 연기는 지극히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던 소라를 연기한 김승화 배우의 연기는 되려 감정의 높고 낮음의 폭이 컸음에도 금세 스위칭하며 극의 결말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갈래의 심지 같은 느낌이었죠. 또한 은근한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윤호를 연기한 오정환 배우. 대부분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던 민경을 연기한 주예린 배우. 통제권을 기꺼이 하영에게 넘겨버린 승재를 연기한 김다솔 배우까지. 5배우가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서로에게 목줄을 조이고 풀어내려는 과정은 어떤 부분에선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면 연출을 칭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물 간의 우위를 표현할 때는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배치한다거나 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거나 반항을 표현할 땐 아래에서 위로 인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연출. 공간의 색감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된 일상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 금방이라도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긴박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손롱이나 목줄, 마취총 등 다양한 소품을 통해 인물들이 어떤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지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들 역시 해석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훈련소를 뛰쳐나갔던 두부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통제권의 우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다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조금은 아쉽기도 했지만 과연 길들여진 것은 모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본능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볼 거리를 던집니다. 질서와 통제, 야생과 본능이 부딪히며 헐거워진 목줄에 관한 이야기. 인상적인 다크 심리 스릴러 영화 훈련사는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나뿐인 가족이잖아. 잡았어? 놓쳤어.